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큰 뉴스가 있어서 지금 뭐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술렁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좀 차분히 퀴즈 풀고 그리고 나서 두 분의 해설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을 정리하는 퀴즈 출발하죠.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3심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 이 상황은 이재명 후보 대선 과도에 빨간불이다, 아니다,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들어주십시오. 예. 김성태 O, 최재성 X. 2번 문제.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 한 달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 등 각 당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는데요. 내일 발표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김문수 둘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최수성님?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 김 의원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짜 모르셔서 이게 들까 하면은 저는 진짜 이 딱 정가운데 세무표를 하려고 그런 정도로 거의 그 정도예요. 사실상 뭐 최종 파이널 경선 네. 2인 올릴 때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당내 분위기 뭐 그런 정치적 지형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최종 우리 후보 결성은 보람 하나였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이나 이제 우리 당원들도 전략적 사고를 이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앞서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서 진짜 모르겠다로 일단 거기까지 풀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다음 관문이 있죠. 보수 빅텐트, 단일화 이런 겁니다.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가 성사된다 치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빅텐트까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선 공식 사과를 해서라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OX 들어주십시오. 이준석 후보 끝까지 완주한다? 아니다. 빅텐트에 합류한다. OX 들어주십시오. 완주 가능성? X. 완주 가능성요? 완주 가능성. O. 최재성 O, 김성태 세모. 또 세모 이거는 없애기로 국민의힘 하기 나름인데 뭐 저는 X. X 바꾸셨어요. 네. 지금 단 1%라도 많은 걸 택하자면은 예, 좋아요. X로. 잘 모르겠다. 김 그다음에 의원님이 세모 오늘 이렇게 나오시면 김 의원님 오늘 고민이 많으시네요. 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해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법원의 판결 두 분 파기환송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김 의원님 예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상 못하셨어요. 최수성님은요? 저도 이게 뭐 기획이 아니라면 파기환송이 있을 수 없다. 어허. 그래서 예상 못한 거죠. 예상 못하셨어요. 그런데 1심 무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은 다시 1심의 손을 들어주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는 뭐 살짝 듣고 그냥 앞에서 저희가 민주당 의견도 듣고 뭐 궁금증도 풀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뭐 하무 11홍 뭐 건무 11홍 이런 말이 있는데 건무 11홍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합할 것 같고 하무 11홍은 저는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국민이 선택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는 정말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니까 두 분 다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지 결국 어느 한 사람의 승리로 어느 한 사람의 그냥 존재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기결돼서는 그 불행을 여전히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법 판결도 저 아까 솔직히 이야기했지만은 뭐 저렇게 빠르게 저런 결정을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내린다는 것은 크게 기대를 안 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들겠지만 하무 시비롱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의 대표의 후보의 아집 강기로 이걸 갖다 6월 3일 대선을 맞이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지어주면서 민주당이 또 올바른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할 것이냐. 이게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뜻이 달린 겁니다. 그 말씀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 후보 교체의 기회를 민주당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그 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그나마 국민들의 알 권리 기본권 이 선택권 이제 대통령 선택권에서 더 이상 불확실성을 이걸 대선 이유로 밀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흐려놓지 않겠다는 게 취지다. 대법관들의 취지거든요.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최수성님. 이제 정치에 사법화라는 얘기가 있고 사법에 정치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후자가 이제 부쩍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거죠. 우선은 속도와 절차에 대해서 유례가 없잖아요. 3심. 네. 그래서 의심스럽죠. 어떤 의심일까요?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2부에 배당한 걸 바로 전압으로 갖고 와서 전원합의체. 사실상 한 번 심의하고 결론을 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9일 만에 이게 지금 정광석화 같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 있고요. 내용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뭐 이 정치인이라는 이 관점에서 예. 이게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대법 판결이 옮겨졌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예. 중요하다. 근데 국민들은 인식을 끝냈거든요.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국민들하고 이번에 대선 때 투표할 국민들하고 사실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총량에서. 예. 그 이분들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유죄에서 무죄 이런 과정들 쭉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고 현재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죠. 아, 지금 지지율 1위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법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또 정치 일정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거였거든요. 633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기준이고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거지만 네. 그것이 과연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나 전체 정치 일정을 혼돈에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지켜져야 될 문제냐. 그 속에서 국민들이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 심리 자체가 일단은 졸속이라는 것이 속도와 절차에서 딱 보여지잖아요.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김성태 의원의 이 민주당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이런 거거든요. 정당의 문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법에서. 그래서 보통 정당 내에 어떤 소송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법에서 판단을 안 내리는 것이 이제 대다수의 경우인데 이게 정당에서 후보 선출을 끝냈거든요. 예. 이거를 뭐 다시 해라? 이거는 사법부에서도 명령할 수 없는 거고요. 뭐 그것이 이 후보 선출을 끝낸 정당에 하나의 이제 충격 내지는 뭐 진동을 줄 수는 있어도 다시 이거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법부의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할 물론. 수도 네. 없고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로 말씀하신 건데 정당의 절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후보는 네. 이재명 제가 대표고. 최수승 수석 말씀에 웬만하면 토를 잘 안다는데 예. 반론을 좀 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남은 것은 오직 행량 결정뿐이에요. 예. 행량 결정. 형량.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 398조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구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최종 시민 대부분의 판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전에 최수의 말씀이 그게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최종 심의 결론은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죄 파기환송은 무죄 추정 원칙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라는 게 결정된 상태에서 형량만 결정할 그렇죠. 뿐이지. 그러니까 이미 죄는 있다고 대부분이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행량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현재 앞에는 맞아요. 분명히 대법 최종심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후보를 갖다 정당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선택하는 거 그건 대단히 존중하고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결정 뭐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반발하지만은 그거는 이미 내려진 그 결정은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이 당원들도 존중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마찬가지. 뭐 한 말씀만 드리면요. 같은 대법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이 계속 자기 부정을 해요. 이번 결과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기억하시죠? 형 강제입연 사건으로. 예, 예. 그래서 대법원 갔는데 그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죄는 유권자가 국민이 할 문제다. 이래서 무죄 파기환송을 해요. 그 토론 과정에서 했던 그 예, 말씀이죠. 예. 생방송 토론 과정에서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이 고발을 당해서 네네. 이게 이제 1심 무죄, 2심 유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고요. 그때 대법원의 내용이에요. 단죄는 국민이 할 일이다. 그다음에 정읍시장 선거 지금 막 거론되고 있죠. 이게 이번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작년에요. 다소 허위와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 취지 또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화자를 정치인의 이제 표현의 자유, 정치인의 뭐 이런 거에서 이 기준을 국민으로 또 옮겨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정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봐도 대법원이 왜 이러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쪽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말입니다.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긴급 상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어젯밤에 본회의는 뭐였냐면은 추경안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맨 마지막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긴급 상정되는 안건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00... 자, 이런 식으로 어제 이게 긴급 기습적으로 상정이 되면서 막 항의하는 목소리 지금 여러분 들리시죠? 이런 상황에서 상정안 투표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가 사임을 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탄핵안 투표까지 못 간 거예요. 사임을 했으니까. 이거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저도 이 야심한 밤에 이거야말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 통치 권력과 그런 과도한 입법 권력의 제1당의 이재명 대표의 그런 한마디로 입법 권력 이 대충돌이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박찬대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이면서 지금 당 대표 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 결심으로 그게 뭐 긴급하게 상정이 됐다 그러지만 예. 과연 박찬대 지금 원내 대표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한 2달 전부터 심지어 뭐 민주당의 이념 가치를 뛰어넘는 중도 실용주의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 영역까지도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동작도 국립묘지에서 예.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 진영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음흠. 인물인데 그분까지 참배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뭐 박태준 이러면서 정말 국민 통합의 의지를 대단히 국민들에게 예. 아 정말 저 조기 대선에 안정된 그런 후보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젯밤에 이 최상목 지금 탄핵 이 그림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그 한 2달 동안의 노력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예. 다시 이 뭐 이재명 대표의 아집과 강기가 그대로 여전히 춤추는 그런 민주당 제1당 입법 권력 이걸 국민들이 또 본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지시였다고. 참아야죠. 어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무리 결정이었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도 확장 통합 이런 네. 행보를 쭉 펼쳐왔던 것에 어제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습니다. 자, 최수정님 어제 요 조금 기습적으로 된 건 맞잖아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우선 이제 심 총장, 검찰총장하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조금 진도가 다르죠. 최상목 대행은 이미 탄핵안이 이제 상정이 돼서 법사위까지 가서 법사위까지 갔었죠. 네. 통과가 돼서 네. 본회의 의결만 음. 남은 상태고 심 총장은 이제 그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진도가 최 부총리가 좀 빠른 그런 음.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최 부총리는 저는 그전에는 최 부총리 탄핵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빨리 탄핵을 시켜야겠다. 근데 이미 이제 탄핵 절차는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거 탄핵 의결을 못했으면은 이제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선 전에. 그래서 나는 이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 뭡니까? 그 권한대행 자기 말을 바꿔서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 권한대행 자리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대선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최상목 부총리가 또 다시 또 권한대행이 돼야 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관세 문제 등등등이 있고 이후에 이걸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저는 어제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이 되면 그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이 관세 협상 주도하는 것이 그럼 더 바람직하다고 아니 판단하는 그거는 건가요? 차기 정부로 미뤄야죠. 아, 관세 협상 좀 버티고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좀 버티다가 차기 정부로 아니, 지금 넘기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일본하고 인도도 예. 지금 이게 이제 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미국이 확 질렀다가 90일 유예하면서 마치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관세 협상을 빨리 한다는 거는 좀 전에 저 최수께서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체제 하에서는 이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2 미국의 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조기 대선 정국이 일이 돼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기조로 정리가 됐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두 분. 이거 생방송 라디오 방송 시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유튜브로 말씀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디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바쁜 시간에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최재성 수석은 지금 민주당의 선거 캠프에 자문단 맡고 계시잖아요. 전략 자문단. 그렇죠. 선대위의 전략 자문단에서 지금 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의 어제 상정 여기에 대해서 최수성님은 원래 이 진행되던 거고 한덕수 대행이 어제 저 사퇴를 하면서 최상목에게는 맡길 수 없다라는 이런 의지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뿐이지 이게 뭐 기승막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고 예. 김성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상 어제 이제 민주당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이 상황을 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양 진영이 이 이제 불과 3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조기 대선 이 짧은 시간 중에 이제 32일입니다. 예, 30일입니다. 이 표정 관리가 정말 중요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싸움인데 지금 이 싸움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떨쳐내고 국민들의 특히 중도 무당층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국민의힘 그런 당의 그리고 후보의 모습을 보고자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제 대법 최종심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치권에서 시비 걸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유죄 취지가 기정사실에 된 그런 이재명 후보를 고집하면서 이걸 법원 쿠데타, 사법 쿠데타 그런 뭐 정치 탄압 이 프레임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과연 소구력이 있을 것인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국회 제1당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의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판치고 있지 누가 국민의힘이 이 보수 진영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판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또 사법부 신뢰 대선의 그런 공정성을 모두 희생하고 또 있다는 그런 비판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그런 아집 뭐 이런 강기가 민주당으로부터 읽혀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덕볼 건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참에 이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3년 동안 정말 신나게 잘 싸웠어요, 두 분이. 그 결과 국민은 불행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저는 청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봐요. 그 운명을 거슬리는 정당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합니다. 아마 김성태 의원이 계속 이재명 후보 교체해라 하셔도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지금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요. 저는 뭐 지지자와 네. 또 국민들이 더 단결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이야기는 계속 평행선처럼 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다음을 좀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선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중에 아마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지금 가능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는 대선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선 경선이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2심 무죄에서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이 상황은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밖에 있는 한덕수 이 세 명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최수정님 밖에 계시니까 일단 어떻게 보세요? 좀 객관적으로.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예. 대법의 파기환송 있잖아요. 예. 이것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상황을 분석하거나 혹은 또 예측하는데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는 상대적인 거고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구구 폭력 세력에 국민의힘이 올라탄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예. 탄핵도 찬탄 반탄으로 나뉘고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제일 크게 관통하는 게 이번 대선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이요. 이게 생쥐 같은데 이 권력에 이용을 한 거거든요. 본인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계엄 탄핵 와중에 권한대행이 그리고 자기가 공정하게 이걸 관리를 하고 뭐 하겠다는 당사자가 대선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저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거기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의 지위와 상황을 활용해서 다시 또 나가려는 이런 저 정치적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70% 한덕수 출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엄과 탄핵 한덕수 출마가요. 내가 꽉 묶여서 가는 거예요. 제 똑같은 질문은 기준으로. 지금 실송님 말씀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는 아무 영향 안 줄 거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만 좀 보자는 거죠. 이쪽에서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세 사람에게 유불리를 좀 따져보자면 그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저는 주겠는가. 그래서 예. 한동훈 예. 아까 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누가 후보가 될 거냐. 아까 드셨어요. 예, 네, 한동훈 저는 후보. 한동훈이라고 본 건데 두 가지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예. 한동훈 대표한테 나쁘지 않다. 음. 이게 관통하고 있는 게요. 탄핵, 예. 계엄, 예. 탄핵, 예. 윤석열, 그다음에 한덕수 이거거든요. 그게 계속 관통하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 때문에 또 다시 그게 불거진다. 저는 뭐 그래서 계엄 반대하고 사실상 찬탄이죠. 이 한동훈 대표가 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 타는 예, 거다. 그다음에 다시 대선 후보 되겠다고 복귀한 그때 앞으로 올라갈 거다. 거기에 오세훈의 사태가 있었고 포기가 있었고 홍준표의 탈당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윤과 대척점을 세우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본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누가 좀 해볼 만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기운들이 확 올라간다고 봐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전략적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류는 지금까지는 약간 반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한동훈 대표가 예.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예. 이게 예. 배신자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거는 본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들이 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죠. 어제 대법원의 이 판결도 영향을 준 거예요? 저는 그건 아직 모르죠. 그건 모르시겠어요? 어제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아무튼 예.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놓고 보면요. 본선에서 누가 선전할 수 있을까? 뭐 토론 같은 거 막 상정해 보는 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예. 강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도 한동훈,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도 그 한동훈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결국 한덕수 뭐 좀 이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예. 결국은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다. 예, 단일화 방식이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마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면 입당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대선에서 떨어지든 붙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거나 다음에 이제 당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선 끝나고 바로거든요. 한덕수한테 헌납할 일 없으니까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한덕수한테 헌납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릎 꿇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는 한동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 김성태 의원은 아까 진짜 끝까지 못 고르겠다. 세모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좀 팽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재성 수석의 뭐 저런 분석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힘 지층이나 또 중도 무당층의 국민들 입장에서 들어도 소구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도 당시 대구 경북에 가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면 미친놈 소리를 들 정도로 여전히 당시도 유승민 의원은 그냥 배신자로 뭐 TK 어느 지역을 가도 그냥 그 격한 분위기에 참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전당대회에서 되려 그 대구에서 이준석 그때 후보가 탄핵 강 건너자 가지고 박근혜 탄핵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그랬을 때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젊은 청년에게 TK가 가장 강력한 지지적 기반을 만들어줬어요. 그건 기억나요. 그게 바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후보들이나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지층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런 전략적 선택 변화를 갖다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들이 이미 결정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이걸 같이 그 흐름을 읽지는 못했어요. 지도부가 당원들보다도 못 읽는다 그 말씀이세요? 흐름을?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과연 우리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결집한 상태에서 우리들만이 후보로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 이제
후보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네. 나경원의 탈락이 그런 네. 것이고 이렇게 홍준표의 탈락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이런 추세를 볼 때 이제 우리 당원들도 전략적 사고가 이제 이미 전략적 선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캠퍼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홍준표 캠퍼의 거의 90%의 사람들이 네. 김문수 캠프로 다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 내적인 시각에서는 네. 김문수 후보가 되고도 남는 그런 캠프에 쉽게 말하면 캠프 구성으로 봐서는 구성이나. 뭐 너무 차이 나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국민 50%의 국민 물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지만은 그 국민들 우리 당원들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하면은 지난 2021년도처럼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또 한동훈에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세모 드셨지만 김성태 의원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데요. 아까 정말 세모예요, 막 이러셨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이 지말 정말 두텁게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존의 당 조직 체계나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의원들 그리고 원외 네. 당협 위원장도 이 구성도 보면은 네. 되고도 남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고. 예. 일반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 이미 이제 한동훈 압승인데 당원 50%가 있잖아요. 네. 여기 배신자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교착이 돼요. 한동훈 당대표 출마했을 때 63%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배신자론을 내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나갈 거냐. 근데 계엄을 거치고 탄핵을 거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찍었던 손이 다시 한동훈한테 가는 이런 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굉장한 상승세예요. 한동훈 대표가 당원한테도 상승세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비등점을 넘어서서 물이 끓을 정도가 될지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박빙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데 이 상승세가 네. 결국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게 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1분 정도 짚고 끝낼게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완주할까 빅텐트 합류할까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은 빅텐트 합류할 것 같다에 거셨고 최수정님은 끝까지 완주할 것 같다에 거셨습니다. 이거 희망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쓰신 거예요, 김 의원님?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당정이 네.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청년 당대표를 선택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그런 지층의 그 바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무너뜨려버린 그 중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론은 자신의 대통령 보수 우파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지 다시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신의 예. 통해서 만들어줬다면 그런 오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론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지청 입장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 사과와 함께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죄 사과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아. 이준석 대표도 일정 부분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은 아무리 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그런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윤석열에 대한 반감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리 당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건지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사과와 거기에 대한 책임자 사죄, 조치까지 사죄와 하면서 빅텐트 합류를 말씀하신 거고 최수석은 그럴 리 없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요 네. 이제 정치적인 실익이라 그래야 될까요? 음. 이것을 따져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 음. 적어도 이제 후보 등록 이전에 국민의힘 바빠요. 모내기하고 일주일 후에 벼베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바빠요. 한덕수하고 뭐 단일화 한다 네. 그러지. 그 다음에 이준석하고 빅텐트 적어도 후보 등록 전에는 불가능한 시간표고요. 5월 11일 전 불가능. 후보 등록 이후에 이준석 대표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보면
당대권 분리론 같은 거로 음. 이제 후보가 누가 되든 국힘 음, 후보가 누가 되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의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잠깐 있겠느냐. 당권 대권 분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준석 후보의 합류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네. 다시 이제 보수정당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빅텐트에 합류한다는 거. 네네. 그래서 후보 등록 이후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단일화 방식을 뭐 해서 할 수도 예.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이라는 게 예.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당대권 분리밖에 없어요. 당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당권 정도는 내준다 정도가 돼 합류할 거다. 그렇게 되지 말씀이시구나. 않으면은 거기에서 일 일단은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름의 핍박받고 그다음에 친윤들이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과 한마디로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정치적 실익이 뭐냐. 실익이 없다. 예. 그런 점이 그다음에 아마 합류한다 하더라도 네. 크게 판을 흔들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장담한 대로 네. 완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당권을 준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최수성님이 하시는 순간 김성태 의원님이 쓱 웃으셨어요. 그 정도까지 사과를 넘어서는 그 정도까지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앞으로 선출되는 후보자 몫으로 예.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댓글쇼 팀으로 넘기겠습니다. 두 분 우리 정치 좀 치열하게 얘기하고 골치 아픈 이야기 많이 했지만 끝나는 것만은 밝게 웃으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예. 팬 서비스 하듯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